이제 연금수리 과목은 보험수리를 쳐보면은 치보신 분은 보험수리를 해보신 분은 쉽게 접근할 수가 있어요. 개념만 용어만 다를 뿐이지 보험수리의 이론이 그대로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근데 안 쳐보셨으니까 일단 연금수리학을 실라버스라는 게 먼저 있어요. 이게 한국보험계리사에 들어가면은 각 과목별로 한국보험계리사 들어가면은 각 과목별로 실라버스가 있어요. 연금수리학, 리스크관리 뭐 다 있어요. 그럼 뭐냐면은 이 실라버스 내용은 보험계리사회에서 이 과목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런 내용 정도는 알아야 된다. 이런 내용 안에서 시험이 나올 거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자기가 책임지기셔서 디스클레이머를 해놨잖아요. 그죠? 뭐 공식적인 견해는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여기 있는 걸 보고서 출제자들이 실라버스를 먼저 보고 들어가겠죠. 그죠? 교수님들하고 실무자 한 명 더 하고 이렇게 할 텐데 일단은 연금수리학 실라버스를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이제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전략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한번 볼게요. 실라버스를 먼저 보면은 연금수리학의 목표는 보험수리학과 연금수리학의 차이를 파악하고 퇴직연금 계리 업무 전반에 대해 이해하는 걸 목적으로 하는데 근데 여기 이제 실제로 업무를 파악할 경우에 실제 업무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다 이러는데 요 내용을 보면은 연금수리의 원리, 기본 원칙, 보험수리와의 차이, 그다음 퇴직연금 제도 이해, 노후보장제도, 퇴직연금 쭉 들어가 있어요. 그다음에 채무평가 과정 요렇게 실러버스가 쭉 있는데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말하는 퇴직연금의 기초율 시험에 이제 3, 4, 5번이 많이 나오는데 보험수리에서는 여러분들이 주로 쓰는 게 위험률이라는 게 쓰고 그 다음에 예정이율 쓰고 사업비율을 이렇게 쓸 거야. 보험수리에서는 공부를 하는데 여기도 똑같아요. 가정이 있는데 할인율, 임금 상승률, 경제학적 가정 이제 우리가 할인율이라든지 예정률이라든지 아니면 뭐 투자 수익률 이런 부분은 경제학적 가정이라 그래요. 경제학적 가정이고 보험수리적 가정은 우리 사망률, 위험률 중에 관련된 거 이쪽으로 하는데 이게 근본적으로 보험수리하고 다른 점은 보험수리하고 다른 이런 부분이에요. 이런 부분. 임금 상승률, 퇴직률 이런 것들. 보험수리는 예를 들어서 이제 계리리스크도 공부를 하시겠지만 나중에 상품론에 보면은 어떤 보장을 하기 위한 거에는 예를 들어 내가 암 진단을 받는다. 그걸 보장받는다면은 암 진단율, 암 발생률, 수술률, 입원율 이거 전부 다가 보면은 위험률에 관련된 거야. 근데 연금수리는 독특하게 임금 상승률이라는 게 있고 퇴직률이라는 게 있어요. 그것 때문에 약간 이게 이제 보험수리 하는 거하고 약간 헷갈리는데 어쨌든 이런 가정을 쓰는데 이 가정에서 되게 중요한 게 많이 나온다 이런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연금 채무평가이라는데 우리가 보험수리를 하면은 PV를 구할 때는 수지상등의 원칙에 의해서 구하잖아. 그거 똑같아요. 수지상등의 원칙을 구하는데 우리가 쓰는 방법은 오창석 교수의 책에 보면은 뭐 그런 얘기는 안 해왔지만 순보험료식 책임준비금, 순보험료식으로 다 써요. 순보험료식이란 것은 만약에 어떤 사람이 오늘은 편하게 들으셔도 돼요. 오늘은 일반적인 얘기를 하는 거고 시험에 나오는 건 아마 넷째 시간 정도에는 시험에 나올 거. 시험에 출제확률이 50% 넘는 게 넷째 시간인데 요 앞에는 기본적인 연금수리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얘기니까 편하게 들으셔도 되고 적을 것도 없고 책인데 줄만 쭉쭉 끄시면 돼요. 그 다음에 그 다음 주는 실제로 시험에 많이 나오는 부분을 하니까 오늘은 좀 편하게 듣고 좀 조셔도 되고 마지막 시간 졸면 안 돼요. 일반적으로 어떤 35세라는 사람이 보험을 들면은 정확하게 보험에 맞는 원리는 우리나라 상법에는 인보험과 물보험으로 나눠져 있어요. 다시 말하면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으로 나눠져 있어요. 우리나라 상법에는. 거기에 따라서 보험에 대한 그 밑에 보험업법이 다 나오게 돼 있는데 체계적으로. 근데 보험의 가장 원리에 맞는 거는 자연보험료 시기예요. 이렇게 여기서
35세가 36세가 됐다 이러면은 이 사람은 어떤 보장을 받는다 그러면은 여기에 맞는 보장에 맞는 위험보험료 내가 35세에 리스크에 당할 확률 이제 사망보험이라 하십시다 이게 사망보험을 치면은 35세부터 36세까지 1년간 내가 죽을 확률에 대한 위험보험료를 냈는데 다 죽진 않잖아. 여기서 만약에 0.00136이라 이러면은 0136 10만 명 중에서 36명이 죽는다. 00036이라면 36명이 죽는다면 그 사람들한테 우리가 1억을 한다면은 우리가 돈을 다 모아서 그걸라도 풀이라고 하잖아요. 보험 풀을 만들어서 조금씩 위험보험료를 내자. 요만큼씩 내가지고 우리가 대소의 법칙에서 발생할 수 있으니까 그 사람한테 주자.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은 요만큼을 내는데 1년 단위로 1년 만기로 봅니다. 그 다음에 가면은 또 36세가 되면은 37세까지 그러면 35세보다는 36세에서 사망 확률이 올라가기 때문에 위험보험료가 조금씩 올라가겠죠. 이렇게. 그래서 계속 이제 매년 연 단위로 위험보험료가 이렇게 올라가 보험료가. 이걸 갖다가 자연보험료식이라고 해요. 자연보험료식. 자연적으로 이제 자연보험료식으로 이렇게 올라가는데 이렇다 보니까 가장 보험에는 맞는 이론이 해. 그래 대표적인 게 우리가 뭐였죠? 국민 건강보험. 또는 산재 같은 것들. 그건 1년 단위로 해가지고 건강보험은 5월달에, 4월달에 정산하잖아요. 작년에 이만큼 너가. 걷었는데 작년에 생각했던 것보다 건강보험 거의 덜 나갔어. 덜 나가면 그걸 갖다 돌려줘요. 정산을 해준다고. 그게 맞는 거거든, 이게 자연보험식으로. 그런데 이게 가장 큰 맹점은 또 뭐냐 하면은 이렇게 올라가다 보니 사람이 똑같이 젊음을 유지하는 게 아니라 60세 정도 되면 퇴직을 하라고 그러는데 소득은 줄었는데 보험료는 이만큼 올라가 있다고. 그럼 돈을 낼 수가 없잖아. 더 보장받기도 힘들고 앞으로. 이만큼. 그래서 자연보험료식이 장기보험인 생명보험이나 건강보험에는 안 맞다. 그래서 나온 게 일정 금액을 똑같이 받자. 어떤 보험 납입기간 동안 똑같이 받자 이만큼을. 그리고 보장은 뭐 계속 이만큼을 받자 이러면은 요걸 갖다가 레벨 프리미엄이라고 하고 평균보험료라고 그래요. 평균보험료. 여러분들이 그 보험수리에서 그 오창석 교수 책에 보험수리 PV 구하는 건 전부 다 이걸 구하는 거예요. 보험료가 바뀌지 않는다고. 그래서 평균보험료를 한 얘기는 나중에 발생할 거 이만큼 사망할 사람들에게 발생할 거 이걸 M이라고 표현하잖아요. 발생을 갖다가 앞으로 쭉 다 땡겨 현재 시점에. 현재가 지금 다 땡겨. 다 땡겨가 총 나갈 돈을 갖다 이만큼의 나갈 돈 이게 물론 가입 금액이 있겠지 이렇게 1원이나 치면은 이거 이만큼의 나갈 돈이 있다면 이걸 갖다가 보장해 주기 위해서 여기는 X세부터 보험 기간 동안 죽는 사람에 대한 모든 보장이 들어가 있을 텐데 그걸 갖다 얼마를 받으면은 이 사람들을 다 보장해 주니까 수지 상등이래 갖고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피를 받는다 하자. 근데 살아있는 사람에 대해서 전부 다 납입 기간 동안 이렇게 받는다면은 이거와 이거는 같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갖고 우리가 연납순보험료를 하면은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이래서 이걸 받는데 이걸 갖다 평균보험료 한다고, 그죠? 물론 이게 월납인 경우에는 이렇게 받겠죠, 이게 보험수리에서. 이거는 이제 보험수리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많이 보겠죠, 이렇게. 이렇게 보겠죠, 이게. 그래서 요렇게 받아서 요만큼 준다. 이걸 평균 보험료로 하는데 요거 때문에 보험 계리사가 이게 지금 자연식 같으면은 사실 계리사가 아니고 회계사만 해도 돼. 회계사 매년 정산하듯이. 요거 때문에 요렇게 평균 보험료 때문에 보험 계리사가 굉장히 직업이 각광받게 되고 이걸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그 다음에 문제가 많아지죠. 왜? 여기서 이만큼만 내는 돈을 갖다가 이만큼을 냈기 때문에 이만큼은 남잖아요. 남는 게 어디로 가요? 남는 게 보험사의 BS를 보면은 자산, 부채, 자본이 되어 있는데 다 일로 가죠, 부채. 남는 게. 이걸 뭐라고 그래요? 준비금이라고 그러잖아요. 준비금 중에서도 보험료 적립금. 보험료 중에 남는 부분이 다 가겠죠. 그래서 이 부분을 갖다가 준비금을 갖다가 계산해줘야 되고 평가를 해줘야 되고 하다 보니 계산하려니까 이런 기호가 들어가야 되고
산출 방법서에 있는 대로 계산해서 여기 쌓아둬야 되기 때문에 계리사가 필요하게 된 거지. 근데 회계사들은 기본 회계적인 개념은 정확하게 알고 있는데 이 기여라는 이런 걸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계리사가 결산을 하는데 지금 삼성생명이 제가 있을 때 그때 200조였으니까 지금 한 350조에서 400조에서 될 거야. 준비금이 여기 자산이 그 중에서 적어도 85% 90%는 전부 다 300조 이상은 전부 다 준비금이에요. 부채 나갈 돈이니까. 이 부채에서 여러분들이 IFRS 17에서 배웠듯이 이 부채를 갖다가 포블록으로 4개 나눠가지고 이 부채는 보험회사 부채는 30년, 40년, 50년짜리 많단 말이야. 15세라는 남자애가 종신보험을 들었다면 110세까지면 85년 넘게 있잖아. 그래서 1년 지날 때마다 실제로 가정했던 거하고 실제하고 발생하고 차이를 가지고서 기간 손익을 계산하잖아. 그걸 갖다가 CSM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이번에 계리 리스크 치시는 분들은 이런 개념을 보고 시작하면 되거든요. 그게 평균보험료인데, 그럼 좀 더, 보험 수리를 다 치신다니까네. 좀 더 그러면은, 아직까지도 시험에 나올지 모르겠다. 시험에는 이제 중요시 여기는 게, 아까 내가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요만큼 남는 거. 이거는 어떻게 계산해? 말은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럼 계산을 어떻게 하냐? 여러분들이 다 배우고 있는 건데, 어디서 배웠는지는 이런 걸 배웠을 거예요. 순보험료를 갖다 분해를 하게 되면은 가입금 1이라면 이런 걸 배웠을 거예요. 이런 걸 배웠고 페클러로 분해를 해가 페클러 식으로 한다 이런 배웠을 텐데 기본 컨셉은 이거예요. 아까 말한 그걸 어떻게 하느냐. 이거 보면은 요걸로 갖다가 우리가 저축보험료라고 그랬고 요걸 갖다가 우리가 위험보험료라는 표현을 쓴다고. 그래서 순보험료를 분해하면 이렇게 되더라. 보험수리에 나올 겁니다. 잘 알아두세요. 시험에 아직도 나올 거야. 여기서 요거는 내가 천재다 이거 왜 이렇게 막 정리하면은 이거는 외울 것도 없어요. 실질적으로. 연금수리하고는 관련이 없는데 뒤에 나오기 때문에 만약에 어떤 X라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장기보험을 들었으면은 돈은 레벨하게 쭉 내지만은 준비금은 이렇게 쌓여갈 거 아니야. 그죠? 준비금은? 쌓여가는데 이 사람이 사망을 해가 어떤 사고를 당하면은 가입금액 S를 준다는데 우리가 지금 1원으로 놓고 계산해 보면은 준다면은 얘가 여기서 죽었어. 죽으면 얘는 보험금을 받아가겠죠. 그죠? 이 돈을 받아가는데 그러면은 이걸 갖다가 그 저축보험료 이때 이 사람이 죽었으면 저축보험료하고 위험보험료 어떻게 계산해 주냐면은 이게 T-1이다. X 플러스 T. 그러면은 준비금이 요 시점에 쌓여 있는 거, 요걸 갖다 연시 시점이고, 요게 연말 시점이다. 연말 시점에 있는 준비금을 예정이율로 쫙 당겨, 이렇게 1년 단위로. 연말 시점에 준비금을 예정이율로 딱 당겨, 이렇게. 가지고 당기면은, 연말 딱 당겨가지고 요거에서 요걸 빼버려. 연말에 준비금을 빼버리면은, 요거는 뭐냐 하면은, 요거는 실질적으로 저축보험료가 되는 거예요, 쌓여간 게. 왜냐하면 저축보험료를 가지고서 이렇게 1 플러스 I로 적립해가 여기 왔기 때문에 요걸 당겨버리면은 저축보험료가 되는 거야. 저축보험료. 사망보험금은 이건 뭐냐면은, 위험보험료는 뭐냐면은, 요 사이에서 죽은 사람이 있을 거야. 요 사이에 죽은 사람은 요거 X보다 T겠네. T-1이겠네. 요 사이의 위험률, 죽을 확률을 갖다가, 역시 이것도 이 시점에 계산해 보면 땡기는데, 그러면 가만 생각을 해볼 때 이것만 있으면 되는데, 이게 뭐냐 하면은, 가만 생각해 보면은, 이 사람이 여기서 죽으면은 이만큼 준다 했는데, 만약에 안 죽더라도, 이거는 뭐예요? 아까 BS에서 여기 쌓여있는 돈이겠지, 이거는.
그럼 이 사람 안 죽어도 해약하러 와도 이 돈 줘야 되잖아. 회사 붙이니까. 그럼 회사 입장에 봤을 때는 얘가 이만큼을 돈을 줘야 되는데 회사 입장에서 이건 어차피 회사 돈이 아니고 계약자 돈이기 때문에 얘가 죽었다라면 실제로 회사가 더 줘야 될 돈 요거란 말이에요. 요거. 회사가 실제로 부담해야 되는 위험보험금. 그래서 리스크 NAR이라고 그래요. Net Amount Risk. Net Amount 순위험보험금 이렇게 따져요. 그러면은 순위험보험금 이거는 뭐냐 하면은 보세요. S에서 1에서 이걸 뺀 거잖아. 사망 당시 준비금을 뺀 거잖아. 사망 당시 준비금. 기말급이라면은. 그러면 이걸 뺀 거에다가 위험료를 곱했기 때문에 이게 바로 위험보험료가 되는 거지. 외울 필요도 없는 거지. 개념상으로 보면 그런 거거든, 사실은. 그죠? 그래서 이걸 시험 문제 내가지고 연 중앙이라 이러면은 이거는 2분의 1이 될 거고, 그렇게 되겠죠. 근데 이게 왜 이게 자꾸 옛날부터 저는 한 30년 전에 시험 쳤지만은, 옛날부터 시험이 왜 이렇게 나오냐면은, 평균 보험료기 시익으로 했기 때문에 준비금이 생기기 때문에 이제 순위험 부담금을 구하시오, 위험보험료를 구하시오, 1차든 2차든 나온다면은 이게 어디서 쓰이냐면은 아까 계리부서 결산하는 부서에서는 이렇게 계산을 해야지 우리가 말한 위험주사 손익, 4차 손익을 구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써야지. 보험 수리에서 이게 뒤에 이거에서 패클로 공식하고 이런 부분은 보험 수리에서 나올 확률이 높아요. 1차든 2차든 간에. 어쨌든 그렇게 하는데 지금 내가 뭔 얘기를 했냐면은 PV를 구하다 보니까 다 이게 순보험료식으로 다 계산했구나. 그런데 여기서는 그거하고 다르게 보험료를 구한다는 것은 퇴직연금에 대한 앞으로 지급할 거에 대한 돈, 그 다음에 준비금을 구한다는 것은 퇴직연금 부채가 잘 쌓여 있는지, 그걸 재정평가라고 해요. 재정방식. 제대로 재정평가를 했느냐, 채무평가를 했느냐 할 때 계산하는 게 PV를 구한다. 여기서 연금에서 PV를 구하는 방식이 순보험료 방식만 있는 게 아니고 예측단위 적립 방식, 가입연령 방식 등 다양한 방식이 있어. 그 우리가 PV를 계산하는 방식이 몇 개가 있더라. 그게 차이가 있어요. 그게. 연금 수리에서는. 그게 차이가, 요 차이만 이해를 하면 나머지는 수지상등으로 똑같아. 개념. 그래서 이제 퇴직연금에 대한 부담금, 이게 부담금이란 건 보험료고, 연금 채무는 준비금이야. 보험 수리에서. 요런 것들을 한다 해라고, 재정검증은 요게 제대로 되어 있는지를 본다 해라고. 이건 재정검증 하려면 어떻게 돼요? 우리나라에 이제 근태법을 알아야 되겠죠. 법에 따라서 해야 되기 때문에 요런 부분이 있고, 연금회계는 종업원급여든 근태법 회계 기준서를 봐야 된다. IFRS 1019가 있어요. 그런 게 시험에 공부를 해야 된다. 이렇게. 세제는 사실은 한 번 나왔는데 세제는 볼 필요가 너무 복잡해. 안 봐도 돼요. 근데 출제의 비중을 보면은 여기가 딱 몰려가 있죠. 여기서 딱 몰려가 있잖아요. 65% 재정검증, 이것도 사실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거거든. 채무평가 안에. 거의 한 80%, 90% 이게 다 몰려가 있어요. 그럼 무슨 얘기냐면 이 몰려있는 게 보험수리로 따지면 PV를 계산하는 거예요. 계산하는 거. 그 다음에 거기다가 약간 더 하면 회계 쪽, 여기 조금 더 가는 것은 아까 말하는 IFRS 17에서 어떻게 하느냐, 채무증 어떻게 하냐, 그런 부분인데, 요게 몰려있는데, 요게 아마 다음 주, 그 다음 주 되면 이게 이제 요 설명을 다 해드릴 텐데, 왜 제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하냐면은, 공부를 할 때 우리는 여기 계신 분들이 이제 합격을 전제로 하는데, 여기서 내가 앞으로 교수가 되겠다 이런 건 아니잖아. 그죠? 물론 나는 이제 학교 강의도 인하대학교 좀 한 2년 했었는데, 교수가 되는 게 아니고 시험을 합격을 목적으로 하면 전략적으로 해요. 전략적으로. 딱 나올 수 있는 거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정확한 유형 패턴을 만들어야 돼요. 패턴을. 이제 아까 가입연령 방식이라는 게 있었고 종합보험료 방식이 있으면은 가입연령 방식에 대한 문제를 그러니까 몇 개의 어떤 루트라 그래야 되나? 어떤 그룹을 만들어야 돼. 이래가지고 여기서 재정 방식 여기서 재정 방식에 지금 7개가 있는데 그중에 시험은 4개 정도밖에 안 나와요. 그럼 4개를 가지고 가입연령 방식이라면 거기서 지난 5년간 된 것 중에 가입연령 방식을 그 밑에 다 갖다 넣어야 돼. 이렇게. 그다음 종합보험료 방식도 출제된 거 넣고,
그런 식으로 구분을 딱딱 해가지고 정리석이 딱딱하면 문제를 딱 받아보는 순간 내가 정리한 그룹에 어디에 속하는 것만 딱 보면 그 다음에 쉽게 풀려요. 공부를 그렇게 전략적으로 해야 되거든, 시험은. 시간을 많이 투자한다고 되는 건 아니야. 여기는 논문을 쓰는 데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교재를 보면은 이 이제 그 계리사에서 책을 보라는 거 보면은 여기 보면 되게 재밌는 게 2019년까지는 여기 책이 여러 가지가 있었어. 3개인가 있었어. 근데 이게 원래 나온 건데 이런 것들은 다 전부 다 건태법이나 이런 거 다 있는 거고 여기 보면은 교재가 있는데 최신연금 수리학 성주호 해놨다고. 이 책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책인지 모르겠는데 이 책. 다른 책이 없어. 그럼 이 책을 봐야 된다 얘기예요. 근데 이 책은 우리 학원에서 가르치죠. 연수원에 이제 그 연수원에 교재가 있을 거고. 그 왜 이 책이냐? 제가 이제 저분 밑에서 석박사 과정을 했거든요. 왜 이 책이냐면은 저분도 계리사이고 내가 생각하기에는 저분 밑에 제자들 박사들이 다 시험 출제 들어갈 것 같아. 실제로 들어갔고. 그럼 이 사람들이 이 책에서 안 되겠어요. 이 책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기 3주 과정에 원래는 한 6주만 해갖고 2주 만에 끝낼 수 있는데 3주 과정에 여기 있는 책의 내용을 갖다가 요약을 한 게 여러분들이 받아 있는 그거예요. 요약을 그것만 보시면 책 안 보셔도 돼요. 사실은 여기 있는 거. 그렇게 공부를 하시면 되고 시험은 이거는 뭐 다 아시니까네 제가 설명을 안 드릴게요. 이거는 뭐 나중에 알아서 하시면 될 거 없고 이게 제가 있을 때는 이쪽으로 했었는데 이게 제일 어려웠어요. 나는. 이게 제일 쉬웠고. 성조 교수님 이 책에 보면은 3, 4, 5가 있는데 여기서 가장 많이 나와요, 시험이. 아까 80%가 여기입니다. 4, 5 챕터. 이 책의 4, 5장. 4, 5장. 혹시 이걸 내가 여기다 다 좀 요약을 해놨는데 이거에 대해서 뭐 참고 좀 더 보고 싶다, 아니면 뭐 글을 좀 더 보고 싶다, 4장, 5장을 보시면 돼요, 4장, 5장. 6장은 공적연금인데 국민연금관리공단 뭐 이런 데 공적연금인데 국민연금, 군인연금 이쪽인데 그쪽은 지금 이제 지금도 그렇지만 앞으로도 계속 있을 문제야. 정부에서 뭐 미래 세대에 대해서 부담을 지운다, 국민연금을 올려야 된다, 안 올리면은 미래 세대가 힘들어진다,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게 다 여기 들어가요. 시험은 안 나왔는데 항상 제가 할 때마다 여기서 최고점에 다 했어요, 저걸. 근데 여기서 한 2개 정도만 포인트를 잡아갖고 꼭 내가 얘기를 해드린 이유가 아까 교재가 실라버스에 교재가 있었기 때문에 딴 책은 없어요, 저거는. 그래서 꼭 이거는 할 때 뭐 1시간 정도만 해가지고 그냥 요거는 알고 들어가세요 하는데 나오면 땡이고 나오면 우리가 이제 땡 잡는 거잖아. 딴 데는 공부를 안 하니까. 그래서 어쨌든 간에 뭐 연금재정학기 2 공적연금에 대해서도 약간 합니다. 이거는 필요 없고 그냥 한번 보시면 되고 한 가지 여기서 알고 싶은 거,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퇴직연금 제도가 언제 생겼냐면은 2005년도 12월 달부터 도입이 됐어요. 얼마 안 됐죠, 그죠? 이제 한 20년 됐는데 실제로 옛날 그전에는 퇴직연금이란 게 없었어요. 없었는데 이제 요거 생기고 난 뒤부터 이제 근데 이게 왜 생겼을까? 퇴직연금 생긴 거는 수급금 보호 때문에 생겼어요. 옛날에는 퇴직금 제도거든. 퇴직금 제도는 회사가 망하면 퇴직금 못 받는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 하면서 사회에 너가 퇴직금을 회사 두지 말고 제3의 기관, 금융기관에 예치를 하라는 게 이 목적이에요. 자, 용어를 좀 볼 텐데요. 우리가 그 연금이라 그러면 펜션이라는 게 있고 애뉴이티가 있는데 우리 영어로는 펜션과 애뉴이티로 나눠져 있는데 우리나라에는 그냥 연금이라 돼 있어요. 연금이라는 게 뭐 매년 받는 금액 이렇게 돼 있는데 저기 펜션과 애뉴이티의 차이는 뭐냐면 펜션은 소득을 상실했을 때 일정 금액을 받는 현금 급여, 뭐 예를 들어 국민연금이라든지 퇴직연금이라든지 이런 걸 펜션이라 그러는데 어떻게 보면 펜션은 제도와 가까이 돼요. 국민연금 제도, 퇴직연금 제도, 제도에 가까이 돼 있고 우리 그 보험 수리에서 배우는 연금은 전부 애뉴이티입니다. 애뉴이티 이런 것들 전부 애뉴이티입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은
계약에 의해서 지급을 하는 현금, 금액을 지급하는 현금 흐름이라는 개념이거든요. 우리가 말하는 거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은 이렇게 적어버리면은 이거는 10년간 확정해서 주겠다는 얘기거든. 이자만 들어가 있고. 이렇게 적어버리면은 이러면 생존이 걸려 있단 말이야. 이런 거는 생존이 걸려 있단 말이야. 이렇게. 이런 식으로 생존이 걸려 있단 말이야. 이거는. 그래서 이거는 금액을 어떻게 지급하냐에 따른 어떤 방법론적이니 이걸 갖다가 우리는 애뉴이티라고 해요. 연금 수리에서 많이 따지는 거. 그래서 이거는 월로 받을 수 있고 연회고도 받을 수 있다. 이것도 사실은 월로 받을 수도 있어요. 이것도. 월로 하면 이자율로 따져주면 되기 때문에. 이런 거 많이 했죠. 그죠? 이런 거 많이 했죠. 이런 거. 월로. 여기 이자만 잡으면 된다고. 요거는 상식적으로 알아두세요. 연금 수리를 공부하면은 이게 옛날에는 한번 이렇게 뭐 적게도 일어났는데 한번 그냥 알아두세요. 우리가 근태법에서는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 부분 이 과목에 기본적으로 다루는 게 퇴직연금만 다루고 있어요. 뒤에 아까 국민연금은 체계도 있댔잖아. 공적연금이 아니고 퇴직연금만 다루고 있거든. 그래서 퇴직연금을 받으려면은 연금을 받을 조건은 10년 이상 근속을 내가 돈을 내야 되고 55세 이후에 받을 수가 있고 최소 5년간은 연금으로 수령해야 된다. 이게 근태법의 퇴직연금 수급 조건이에요. 요거 세 개는 10년 이상, 55세, 5년 이상 연금 받아야 된다. 그게 기본이에요, 기본. 요즘에는 이런 게 안 나오는데 최초에 이게 시험 들었을 때는 뭐 이런 것도 적으라고 이런 게 있었더라고. 그다음에 이제 보험술에서 많이 다 배웠기 때문에 이제 연금에 구분하는 이 수식은 다 알 거야, 그지? 저건 학정연금. 알죠, 그죠? 이거 알죠, 그죠? 이거는 이렇게 요게 들어간다는 거. 요거는 기간 N까지만 여기서 플러스 뭐 N-1까지만. 요렇게. 자, 기호는 다 알 거고. 그러고 수급 시점에 따라 즉시연금이냐 거치냐 이건 몇 년 거치해서 받느냐 뭐 이런 거고. 이건 단생 있고 연생 있고. 연생에서는 연생 정도는 요거는 알아둡시다. 요거는 뭐 여기서 쓰일 수도 있고 보험수리에 쓰일 수도 있는데 요거는 동시에 생존했을 때 요거는 최종 생존자일 때. 그리고 요거는 A X 바 Y는 뭐냐 하면은 두 사람 중에 최종 생존했을 때까지 준다. 얘가 이제 최고쯤에는 연금을 쭉 받다가 X가 죽었어. Y가 살아있으면 Y가 생존할 때까지 준다. 이걸 갖다가 유족연금 뭐 생잔연금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쓰는데 요 식은 요렇게 되죠. 그죠? Y가 생존할 때까지 다 주는데 Y가 생존할 때면은 여기서 만약에 여기 X와 Y가 같이 있었는데 쭉 이제 연금을 받다가 X가 죽어버리면은 여기 Y가 살아있다면 요때가 Y가 이때 죽는다면 이까지 다 주겠다는 얘기지. 그러면은 Y가 이까지는 다 이거는 각각 받는 게 아니야. 각각 받는 게 아니라 이제 둘 다 있다가 둘이 다 주는 게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Y까지 쭉 받는 거에서 동시에 생존한 기간을 갖다가 빼버리면 되겠지. 동시 생존된 연금을 빼버리면 되겠지. 연생은 좀 알아두세요. 연생은요. 뭐 덜컥대고 이상하게 뭐 연생연금 뭐 이런 식으로 나와버리면은 요거는 연생은 그냥 알아두세요. 요거는. Y가 죽으면 AX 빼기 A 더블 다 XY.
제일 뒤에 오래 사는, 여기는 지금 X, Y가 크다고 본 거지. 요게 무슨 얘기냐면은 X 바 Y라는 게 Y가 더 오래 산다고 본 거지. Y 바 X. 그 다음에 정액연금, 변동연금 뭐 이렇게 있는데, 정액연금은 금액이 정해진 거예요. 뭐 65세부터 100만 원씩 준다. 변동연금 금액이 일정하지 않는데, 변동연금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리스크 관리나 보험 수리에서도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근데 변동연금의 대표적인 게 이제 그거예요. 그 변액연금. 그런 게 있는데, 여기서는 뭐 안 중요하니까 넘어갈게요. 그냥 금액이 정해지고, 변액연금을 설명을 할 필요가 없겠지. 뭐 변액연금은 간단하게 얘기할게요. 변액연금은 일반 연금은 금리에 따라 움직여요. 근데 변액연금은 그게 아니고 금리가 저금리가 되다 보니 나는 위험 플러스 알파를 더 받고 싶어. 이 알파는 투자를 더 올리고 싶어. 일반적으로 연금을 들면은 사업비 빼고 자기가 나중에 쭉 불이가 돼가지고 연금이 쭉 불이다가 이만큼 쌓여 있는 거에서 연금을 받고 싶은데, 이 이율을 보니 쌓여간 이율이 1.몇 프로, 2% 이렇게 되기 때문에 나는 투자를 겸하고 싶다. 그러면은 이걸 갖다가 대부분의 연금은 안정성을 원해요. 노후에 안정적인 생활을 하기 위해인데, 이걸 주식에다 다 잡아놓으면 안 된단 말이야, 이게. 정부에서 그렇게 하라고 연금보험에 대해서 세액 공제를 해주는 게 아니거든. 그래서 안정적인 투자를 하기 때문에 주로 채권이나 뭐 현예금이 이자로 되어 있는데, 그게 아니고 나는 투자를 더 하고 싶다. 그러면 주식이라든지 펀드라든지 이런 데 하고 싶다 이러면은, 이걸 갖다가 아까 저축보험료를 갖다가 위험 부분에 대해서 여기 투자를 하고 싶어. 투자를 해서 그걸 감안하더라도 내가 손해볼게. 내가 까지더라도, 이게 막 이렇게 까지더라도 내가 책임질게. 그렇게 하면은 변액보험이라 해가지고 투자를 하는, 금액이 변하고 보험가입 금액이 변한다는 게 변액이에요. 여기서 변액이 뭐냐, 여러분? 보험가입 금액, 보장 금액도 바뀌고 금액도 바뀐다. 그게 변액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다 보면은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노후의 연금을 위해서 변액보험을 갖다 판다? 근데 정부 기관에 대고, 너희들 어떻게 변액보험으로 허락을 해주냐? 이게 상품 팔려면 인가를 받아야 돼요. 금융기관, 금감원에. 그래서 나온 게 나중에 이제 문제가 되는 게 그 최저보정이라는 게 생긴다고. 이게 이제 연금 개시 연령. 가입. 연금보험은 일반적으로 이걸 갖다가 가입을 해가지고 연금 개시 이후에 돈을 쭉 쌓아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이걸 갖다 쌓아간다 그래가지고, 이제 SON의 외국서적 보면은 이게 어큐뮬레이션 그래요. 제1보험기간, 적립기간, 어큐뮬레이션 그러고, 쌓아놓은 돈을 갖다 각각 이래 연금으로 나눠준다 이래가지고 이걸 디큐뮬레이션 그랬는데, 이 제2보험기간, 제1. 그런데 일반적인 연금은 금리가 2%, 1% 뭐 하더라도 이제 어쨌든 쭉 올라가야 돼 있어. 떨어질 리가 없겠지, 금리가. 올라가고 이만큼을 쌓여주는데, 나는 그게 아니고 이 쌓아가는 방법을 갖다가 금리가 아니고 펀드라든지 뭐 지수형 펀드라든지 아니면 뭐 주식을 하고 싶다. 그렇게 하면은 이게 이 금액이 이렇게 되겠지, 이렇게 막. 심지어는 나중에 이렇게 까져갖고 연금 개시 시점이 났는데 요때 잘못된 거야. 요때 뭘 잘못해가지고 펀드를 잘못해갖고 연금 개시 때 이만큼 팍 까져버렸어. 내가 낸 돈은 이만큼인데. 이거보다는 더 냈겠다. 그럼 요만큼은, 일반적으로 이만큼은 아까 2%든 이자가 쭉 한 20년간 쌓이다 이만큼은 이자에 대한 이자 부분이겠지. 요건 내가 낸 돈이고. 근데 변액보험을 들었는데 펀드가 잘못돼가지고 이만큼 까져버렸어, 이렇게. 이만큼 까져버렸어. 내가 낸 돈보다 더 작아. 근데 이거는 연금 보험이잖아. 보험의 위험을 대비하는 건데,
왜 연금보험에다가 변액을 팔게 해가지고 이만큼 까지게 됐느냐. 그러니까 감독원에서 이걸 상품을 승인해 줄 리가 없겠죠. 그죠? 근데 승인 조건이 뭐예요? 이때 까진 거는 모르겠다. 난 잘 모르겠고, 저는 모르겠고, 연금 개시할 때는 이 사람이 낸 돈 정도는 보장을 해줘야지 연금이 나갈 거 아니냐 이래가지고 이걸 갖다가 최저보증제도라 이래가지고 이만큼의 낸 돈을 보장해서 까지더라도 물론 더 올라가면은 이걸로 연금을 주면 되겠죠. 까지는 거에 대해서 최저보증을 해주래 갖고 최저보증연금이라 갖고 뭐 GMAB, GMDB 이런 게 있어요. 그런 것들이 변액보험에 복잡하게 들어가는데 외국에서도 주로 많이 팔죠. 변액보험. 저 미래에셋은 이제 외국에서 인수했지. 그 인수를 해서 내가 있었는데 인수 당한 회사에. 그 최저보증제도가 있는데 최저보증제도 이 금액을 그럼 최저보증을 이만큼 해주려면 떨어질 확률이 있기 때문에 이만큼 해주려면 그냥 해줄 수 없잖아. 보험회사도 손해보잖아. 그래서 보증피를 받아요. 보증 수수료, 보증피를 받는데 그 보증피 계산한 게 진짜 복잡해요. 스타캐스팅을 해가지고 한 건 해가지고 이 한 건가 쭉 돌려보고 그래서 이게 평균치를 한번 돌려보고 요 까지는 것들하고 또 두 번째 건 해고 한 1000건 정도를 돌려가지고 그게 시나리오라 그래. 돌려가지고 나오는 거 가지고서 아, 얼마를 납입보험이 이 적립금에 대해서 얼마를 받으면 되겠다. 한 0.001% 정도 받아가 그걸 쌓아놨다가 혹시 이런 경우가 나오면 그걸 충분된다. 뭐 이런 거 있는데 상품론에서 리스크 관리 상품론에서 배울 수도 있어요. 이 부분은 제가 변호법 회사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게 이제 주로 변동연금이라고 그러고 아 이거는 지금 내가 변액 보험을 얘기했고 변동연금은 이 연금액이 일정액 100만 원씩 주기로 했는데 그게 아니고 연금액을 체정을 시킨다든지 뭐 여기서 100만 원 받았으면 그 다음에는 110만 원 체정을 시킨다든지 체감을 시킨다든지 그 다음에 일정 기간은 보증했다가 그 다음에 보증 안 한다든지 이런 부분 이제 나중에 보험회사를 가시게 되면은 이게 가장 많을 거예요. 보험을 이제 보통 60세에 연금을 개시를 하는데 우리 집안은 대대적으로 오래 살아서 90세 지금 평균 여명이 남자는 80한 6세 5세쯤 되겠죠. 근데 우리 집에는 대대적으로 오래 살았어. 90세 95세 살았어. 그러면은 누가 봐도 나는 종신연금을 선택할 거야. 연금 개시할 때. 근데 우리 집안은 다들 진짜 술을 많이 드셔가지고 할아버지도 빨리 돌아가시고 실시주에 돌아가시고 이런데 돈은 이만큼 내가 쌓아놨는데 내가 이걸 갖다가 종신연금을 해버리면은 죽는 순간 안 나오기 때문에 나는 그냥 그 정액연금으로 10년간 합격연금으로 주세요 할 거란 말이에요, 이자만. 그런데 걱정이, 근데 그럼 더 살면 어떡할 거야? 그래가지고 나온 게 이제 이게 보증연금이 나왔는데 연금 개시 이후에 일정 기간 10년이면 10년, 20년, 20년 보증, 요때 살아있으면 10번은 보증해주고 나머지는 살아있을 때마다 줘. 이래가지고 보증부 종신연금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대부분일 거예요. 일정 시점까지는 그냥 줘. 이렇게. 그러면은 이거는 자 우리 보험수리 공부를 한번 해봅시다. 연금 개시가 X 플러스 K세 같으면은 가입은 X야. 가입 연령 X고 이거 가입. 이건 연금 개시 연령. 그러면은 여기가 X고 X 플러스 K야. 연금 개시를 했어. 돈을 이만큼 이제 싸워 왔겠죠. 이만큼 연금이 이만큼 있어. A라는 금액이 있어. A라는 금액이 쌓여 있어. 그러면은 이걸 갖다가 이제 10년 보증부 뭐 종신연금 10년간은 요때 살아있으면 연금 개시 지금 살아있으면 10년간은 요 살아있는 조건으로 해가지고 10번을 주고 그 다음에 11년 차부터 내가 종신연금처럼 살아있으면만 주세요 라면은 식을 어떻게 적어야 될까? 이때 일단은 보험수리에서 이때 살아있으려면 이걸 뭐라 그래요? DX 플러스 K. 이때 살아있을 확률이잖아. 그때 요 살아있으면 10번 돌라 그랬잖아. 그 10번은 어떻게 할까? A라는 금액이 있으면은 이게 만약에 요게 A라는 금액인데 살아있으면 10번을 확정해서 돌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10번 확정이 이렇게 되겠지. 그럼 10년 이후에는 플러스 10년 이후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10년 거치하고 X 플러스 K부터 10년 지나고 난 뒤부터 A 더블 닷 X 플러스 K가 되는구나. 그지?
잠시만 10년 거치하고 아이고 이거 미안 10년 거치를 하고 X 플러스 K 이렇게 되겠지. 그럼 11년 차부터는 생존해 준다는 얘기가 되겠지. 그렇게 되겠죠, 그죠? 이런 식으로 연금이 대부분 있을 거야. 요게 뭐예요? 요게 이 급부에 대한 이게 지출이 되겠지, 지출. 수입은 A. 그지? 수입은 이거잖아. 그런데 연금액이 이렇게 나가려면 연금액이 얼마나 나가야 돼?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S라는 게 연금액이 이렇게 있겠지. 그럼 S는 이게 분모로 가고 A 이렇게 되겠지. 연금보험에서는, 보험수리에서는. 이런 게 대다수일 거야, 전부 다 보험에서는. 이거는 보험수리에서는, 글쎄, 연금수리에서는 하여튼 뭐 연금수리니까 나올 수도 있겠지만 일반 보험은 이렇게 돼 있어요, 일반적으로. 퇴직연금이 아니잖아. 이거는 개인연금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퇴직연금을 다룬다 했잖아. 그 다음 이게 보정은 있고, 체증체감 있고, 조정연금 있고, 이거는 이제 그 옵션이 있는데, 이것도 옵션인데, 3년마다 연금액을 재조정해준다. 이거 그 정도 있고, 셋다운은 뭐냐면 일정 기간 체감, 체증 뭐 이런 게 있는 거고, 요거는 이원적 연금은 뭐냐면은, 요거는 외국에서 주로 많이 있는 건데, 우리나라도 있긴 있었어요. 이제 연금이 뭐냐면 나중에 연금을 받아가갖고 국민 생활에 보탬이 되게 하려고 그러는데 이걸 중간에 힘들다고 해지를 다 해버리는 거야. 연금 해지 못하게 하잖아, 퇴직연금, 그지? 근데 이걸 일반 연금들은 해지를 내버리면은 이 사람한테 페널티를 주는 거예요. 원래는 적립비율을 갖다가 5%씩 이렇게 쌓아 나가기로 했는데 5%씩 쭉 쌓아 나가기로 했는데 이 사람이 중간에 해약을 해버리면은 이게 5%가 아니고 금리를 갖다가 뭐 3.5를 한다든지 금리에 불이익을 주는 거예요. 그게 이원적 연금. 중도에 퇴직하면은 그 연금 자산을 올리기 힘들어지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이렇게 하는데 외국계에는 좀 있어요, 이게요. 우리나라도 한번 있었어요. 변형연금은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게 기말금 연금이고 우리는 다 아는 용어야, 우리는. 대리사는 다 아는 용어가 기말금 연금 이거잖아요, 그죠? 이거. 기시금 연금은 이거잖아요, 그죠? 그죠? 근데 이걸 갖다가, 그 용어를, 외국 서적 같은 annuity immediate라 했고, 이거는 annuity due라고 그랬는데, 이거는 우리들 용어고, 요거는 회계사들 용어예요, 회계사들. 공인회계사들은 이 개념을 이해를 못 하는 거야. 공인회계사들은 철저하게 1년간의 성과에 따라서 결산하는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무슨 연금을 갖다가 돈을 받자마자 바로 연금을 주냐. 이거. 받자마자 무슨 연금을 주냐. 우리는 이제 수리적으로 이해가 되는데 그래서 이 애들이 이거 이상하다. 이라고 이상연금. 진짜예요. 이거는 정상연금. 회계사들 용어예요. 자, 학정연금인데,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 퇴직연금 들어가는 겁니다. 요거는 한 7분 쉬었다가 반에 다시 할게요.